620만 원 상당의 빵을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은 손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빵집 사장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빵집 직원이 손님 A씨로부터 123만 8천 원어치의 빵 280개를 단체 주문받았고 사장은 이틀 전부터 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당일 A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남긴 전화번호는 잘못된 번호였습니다. 사장은 이를 노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주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물었고 확정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빵집 사장은 A씨가 예약 일자를 확정하고 예약 주문된 거죠? 라고 재차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실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고의성이 확인된 노쇼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A씨는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출산한 뒤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기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아기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으며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출산 사실이 들킬까봐 그랬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A씨의 어려움과 혼란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A씨가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고 지인들에게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엇갈리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청소년 클럽은 성인 클럽과 유사한 분위기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커뮤니티에서는 비난과 논란이 일었습니다. 업주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클럽의 분위기와 영업시간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친 텐션을 강조하며 지난달 문을 연 이 클럽은 저녁 6시 오픈, 새벽 2시 마감,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을 소지하면 15세부터 19세까지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웠을 텐데 저희 땡땡 오셔서 노래 들으면서 놀자며 청소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김포시가 단속을 벌여 지난 7일 클럽 업주인 20대 남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클럽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일반 음식점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김호중 씨 일부 팬은 김호중 씨와 팬클럽이 그동안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으니 김 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청원 글을 올렸는데 이 중 75억 원 상당 기부는 김호중 씨의 앨범으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돼 논란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에는 앨범 기부에 대한 분위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팬들이 대량으로 앨범을 구매하고 이를 기부하는 행위가 그의 영향력과 연결돼서 실제 필요 이상의 앨범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부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지만 사실상은 앨범 구매를 통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앨범 기부가 쌓여서 수요를 넘어선 경우에는 환경 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가 앨범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량 구매를 조장하면서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와 팬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사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특혜인들에 대한 뺑소니, 처벌 약화라는 청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단체인 굿네이버스는 배우 이영애 씨가 국내 취약계층 아동의 치료비를 위해 쌍둥이 자녀와 함께 총 5,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기부는 TV조선 특집방송 나누는 행복희망 플러스를 통해 희귀 질환과 뇌 손상으로 병원 치료가 시급한 초은이와 하준이의 이야기를 접한 후 결정되었습니다. 이영애 씨의 쌍둥이 자녀인 정승권 군과 승민 양도 각각 50만 원을 기부하여 총 기부금 5,100만 원이 굿네이버스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전액 초은이와 하준이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영애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방송에 소개된 아이들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승권, 승빈이와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를 통해 이영애 씨는 굿네이버스의 고액 후원자 모임인 더네이버스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네이버스 클럽은 연 1천만 원 이상을 후원하는 회원들 중 특별한 나눔 활동을 통해 후원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부 문화의 확산을 이끄는 모임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강원도 원주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조 대표는 지난 9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원주에서 강원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 시내에서 해병특검 특별검사법 서명과 입당, 서명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며 재미있는 일 하나가 있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5명이 지나가다가 저와 뒤에 있는 의원들을 보고 여학생일이 다가와 빤히 얼굴을 본 후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했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가 국회의원이란다라고 답하자 여학생이 그런데 여기서 뭐하세요? 라고 되물었고 조 대표는 해병의 죽음을 밝히자는 사명을 받고 있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학생들은 사명할래요. 우리 아빠가 윤석열 대통령 나쁜 사람이래요 라고 말했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복수했다고 조 대표가 전했다.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 기소는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사용되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씨가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 중에 상대 차량과 충돌하였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김 씨는 2011년 7월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2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 기사는 운전 중인 도중에 승객으로부터 목을 조르고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기사는 비상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사과하는 척하며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추격당한 가해자는 주택가에 숨어있던 것으로 밝혀져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달 포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7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전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은 12세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의 공식 입장 발표는 가족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KGM은 재연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이도현 군의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100% 밟지 않았다라고 하며 또한 재연시험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KGM은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가족은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추돌한 후 정상적인 가속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은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기능 재현 시험에 대해 KGM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한 것도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은 KGM이 이도현 군의 할머니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급발진 현상을 부정하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이 2024 인도네시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토라 세나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안세영은 세계 랭킹 2위 천 위페이에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안세영은 올해 싱가포르 오픈, 프랑스 오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오픈에서는 4번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32강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토모카, 16강에서 태국의 폼피차 체케웡, 8강에서 중국의 허빙자오, 준결승에서 중국의 왕주이를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 라이벌 천 위페이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안세영은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 통증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다친 부위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컨디션과 경기력을 점검한 안세영은 앞으로 47일 남은 2024 파리올림픽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